안녕하세요. 에이미 장입니다. 첫 집을 구입한다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첫 집을 샀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집을 구입하시고자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집을 샀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11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재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최대한으로 갖고 계신 빚을 갚으시고요.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면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실수록 모기지 레이트도 좋아지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페이먼트도 줄게 되니까요. 일석이조입니다. 사실 집을 사고 나면요. 생각하지 못했던 또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바이어들에게 다운 페이먼트와 클로징 커스트 이외에 매달 내가 내야 하는 지출의 3개월에서 6개월의 이머전시 펀드를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머전시 펀드는 나에게 백업이 되니까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이 기간에는 세이빙 모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요. 20% 다운 페이먼트 미만일 경우에는요. PMI가 있습니다. PMI는요, Private Mortgage Insurance라고 하는데요. 융자 기관이 다운 페이먼트를 적게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혹시 모를 Mortgage Default나 Foreclosure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바이어들에게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매달 지불할 mortgage payment 이외에요. 엑스트라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보통 1000불에 0.5%에서 1%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50만 불의 융자 금액을 갖고 계시다면 1%로 가정했을 때 1년에 5,000불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20% 미만을 했을 때 PMI가 어디셔닝 나가니까 사실 아깝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20% 다운을 하시는 것을 저는 항상 선호합니다. 두 번째, Mortgage Pre-Approval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집을 먼저 보시는데요. 집을 보시기 전에 mortgage 사전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데요. 저희 셀러들도 코로나 이후에는요. 예전과 다르게 특히 집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퀄리파이가 되는 바이어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셀러들도 퀄리파이 된 바이어들에게 집을 보여주길 원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프리어프루를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프리어프를 받기 위해선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의 수입과 또 지출 내용, 또 그 이외에도 은행 서류라든지요. 또 인컴이 있으신데 그 자료와 관련 증명서, 그 이외에도 다른 수입이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들이 제출돼야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점수를 또 확인하게 되니까요.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모기지 금액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부동산 전문인을 찾아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는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셀러스 에이전트입니다. 셀러스 에이전트는 셀러를 위해서 일하는 에이전트고요. 혹은 리스팅 에이전트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이어스 에이전트입니다. 바이어스 에이전트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바이어의 입장에서 또 바이어를 대변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인데요. 좋은 가격으로 셀러 에이전트와 협상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 많은 바이어스 에이전트는 여러분들에게 Buyer Brokerage Agreement를 사인하기를 원합니다. 짧게는 그 기간이 2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 컨트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찾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 또 가격선을 제시를 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집을 쇼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 에이전트는요, 여러분들의 필요와 또 선호에 맞는 집을 찾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건데요. 특히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요, 바이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중개인의 도움으로 전체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집을 보시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때는 오퍼를 넣으시는 것입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프리-어프로벌과 함께 오퍼를 넣으시는데요. 이때가 셀러와 가격을 흥정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셀러는 여러분들이 넣으신 오퍼를 yes로 액셉을 하거나 no로 리젝을 하거나 카운터 오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만일 오퍼가 액셉 됐을 경우에는 다섯 번째,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또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또 재정적인 위험을 정확히 조사하고 계약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욕시티에서는요,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이 변호사에 의해서 작성됩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내 입장을 고려해서 일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홈 인스펙션입니다. 집 안팎의 모든 것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집에 문제가 있는지, 지붕에 물이 새는지, 털맛이 있는지, 플러밍, 일렉트리컬, 히팅, 벤틸레이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홈 인스펙터는요, 그 리포트를 바이어와 또 바이어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게 됩니다. 일곱 번째, 변호사와 함께 컨트랙을 리뷰해 보시고 또 사인하는 것입니다. 셀러 변호사가요, 판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바이어 변호사에게 보냅니다. 혹시 컨트랙 내용 이외에 협상해야 될 그런 조건이 있다면 이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바이어 변호사와 상의해서 세일즈 컨트랙에 라이터를 첨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다면 바이어는요 4 copies of sales contract에 사인을 하시고요 10%의 계약금을요 셀러 변호사의 escrow account로 써냅니다. 그러면 바이어 변호사는 계약서와 함께 셀러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셀러도 마찬가지로 셀러 변호사와 만나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사인하게 되면 그것을 fully executed contract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모기지 어플리케이션을 신청하십니다. 모기지 브로커나 뱅커에게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만일 사전 승인을 해준 렌더, 프리어프루브를 준 렌더가 있다면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 요구되는 최근 재정 상황이 담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컨벤셔널 뱅크에서는요 2주 안에 뱅크 어프레이저 혹은 은행 감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커밋먼트 레터는요 보통 30일에서 45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뱅크 어프레이저도요 각각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게 일하는데요. 저의 경험으로는 보통 에트닉 뱅크 같은 경우는요 한국이나 중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컨디셔널 뱅크 커밋먼트 레터를 먼저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프레이저를 4주에서 6주 이후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타이틀 서치가 완료가 되고요. 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아홉 번째, 클로징을 스케줄하게 됩니다. 이때 mortgage commitment letter를 받게 되는데요. mortgage rate을 락하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진행이 됐을 때는 뱅크 변호사는 클로징 날짜와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이어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홈오너스 인슈런스를 사셔야 되고요. 또 전기, 전화, 유틸리티 이런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열 번째, walkthrough입니다. 에이전트와 함께 구입할 집에 walkthrough를 스케줄하는 것입니다. 홈 인스펙션을 했을 때와 비교해서 집에 바뀐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만일 셀러가 고쳐주기로 한 것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클로징 전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11번째, 바로 키 받는 날, 클로징 날입니다. 이때 필요하신 거는요, 아이디와 또 뱅크체크와 또 proof of property insurance입니다. property insurance를 샀다는 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closing disclosures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집 구매 비용인데요. 대출을 받는데 부과되는 수수료들, 또 집을 클로징하기 며칠 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받아서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로징 코스 안에는요 뉴욕시티 모기지 리코딩 텍스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MRT라고 하는데요 50만 불 미만의 융자를 받았을 경우는 1.8%, 50만 불 이상의 융자를 받을 경우는 1.925%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클로징 코스 안에는요 appraisal fees, inspection fee, credit search, 타이틀하고 서비스 차지 이 이외에도 real estate attorney fees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요. 세밀하게 한번 보시고 클로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80만 불 집을 사셨는데 50만 불의 융자를 얻으셨다면 에스티메이트 클로징 커스트가요 25,000불에서 3만 불 정도 나옵니다. 뱅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뉴욕시티의 클로징 커스트는 5%에서 6%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금액은 다운 페이먼트 이외에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제가 다음 주쯤 저와 함께 15년 동안 일했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Q&A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모든 댓글을 모아서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뽑아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